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흔히 각서를 쓰게 되면 공증 받았으니까 내가 너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항상 궁금한 게 저게 그냥 당사자들끼리 각서 써가지고 그냥 한 건데 효력이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맞아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죠. 네,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저도 문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 네, 각서를 쓰고 뭐 다 도장 찍고 네. 공증서면 효력이 있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내용이 무엇냐예요. 그 각서의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합의서 쓰고 인감도장 찍고 공증 선다고 하더라도 모두 유효한 계약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당사자끼리 아무리 정말 진심에 우러나가지고 막 진심에 우러. 내가 참여하면서. 하늘에 맹세한다 뭐 이러면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법률상 인정받을 수 없는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이제 중환자실에 계셔가지고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독하시구나. 위독하셔야 돼요. 네.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남이 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들고 싹 가지고 와라. 근데 동생들은 또 큰형 큰오빠가 얘기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가지고 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장남이 사실 어머니를 오래 모셨어요. 네. 그래서 이 재산 평소에 어머니가 놔준다고 했으니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재산 형이 갖는 걸로 다 합의서 쓰자 이런 거예요. 싹 다? 싹 다. 동생들은 또 어머니도 저 누워 계시고 그런데 또 형이 이러니까 분위기 휩쓸려서 다 도장 찍은 거예요. 인감도장 다 찍고 인감증도 첨부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야. 그치. 정신이 번쩍 들지. 그래서 막내가 반기를 든 거예요. 난리가 났죠. 장남이 약속을 어긴 배신자라는 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각서 쓰고 다 했는데. 각서 쓰고도 이도장제 이도장 맞아. 아니냐 이러면서 했을 때 네. 과연 이 합의서 혹은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 근데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상속에서는 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많이 익숙하시죠? 네, 네.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어머님이시죠. 돌아가신 어머님이죠. 근데 상속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계약서는 문제가 뭐냐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누겠다는 합의를 한 거예요. 이 계약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후에 이 재산을 네. 어떻게 나누겠다고 한 협의잖아요.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인데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이 하는 거예요. 아. 아직 상속인이 아니잖아. 그 다 계약 당시에는 도장 찍을 당시 상속이 아니잖아. 네. 어머님은 계시잖아. 지금 그쵸, 그쵸. 멀쩡히 살아 계시잖아요. 맞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이에요. 자식들은 상속인이 곧 될 수도 있는 사람인 거지 아직 상속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네. 남의 재산을 가지고 나누는 협의를 한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돼요? 그렇죠. 부모인데? 부모지만 그 재산은 어떻게 될 줄 알고 자녀들끼리 다 모아놓고서는 형들이 다 모아놓고 자 우리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자 지금부터 외삼촌의 재산을 이렇게 나누기로 하자. 아. 구조가 같아요. 남의 재산인 거니까. 자 그렇게 그러면은 되네. 그래서 이 계약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네. 또 두 가지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만일 이 계약을 했을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장남이 나중에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자라는 협의를 했다면 이게 문제가 안 터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면 그 재산을 다 장남이 갖기로 한 협의한 거죠. 그쵸. 그러면은 무언의 다른 형제들은 상속 재산을 포기한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상속 포기라는 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치. 일정한 기간 안에 네.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되는 거지 상속 개시 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네. 미리 상속 포기를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죠. 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압박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네. 자식들 딱 불러놓고는 아들한테 재산 줄 테니까 너 딸들 상속 안 받게 되면 각 썼어. 이런 실제로 이렇게 압박하는 아버님들이 계세요. 그럼 딸들은 울며 겨자기로 상속 포기하겠습니다. 각서를 쓰죠. 그거를 대법원이 막은 거예요. 잘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 계약서는 다른 형제들은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 포기의 약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 때문에 이 각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그냥 자기네들끼리 한 거여서 안 되는 그죠? 거지. 뭐 장남 주도로 해가지고 네. 다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네. 계약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하겠죠. 그래서 네. 사실 이런 경우도 많이 일어나요. 아.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 재산 내가 가질 테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 너희들끼리 나눠라. 보통 근데 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많이 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엄밀히 보면 그 계약이 위험해요. 아.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하는 협의 네.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구두로만 하는 거는 상관없죠. 구두 협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구두 협의 문제는 나중에 그 네. 구두가 있었느냐, 구두 합의가 있었느냐 이렇게 증거 문제가 있을 뿐인 거고 사실 상속인들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네. 이 재산 어떻게 나누기로 하고 전부 다 동의한다는 내용의 구두 합의가 있으면 사실 그 증명만 가능하면 네. 그것도 유효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시리즈물로 이제 제작을 해보려고 첫 영상을 찍어봤는데 첫 번째 영상으로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자식들끼리 이제 재산을 이렇게 나누자 한다고 계약을 뭐 쓰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만 효력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은 계약서를 아무리 뭐 우리들끼리 쓴다고 해도 다 효력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